같은 일입니다. 검은 백조라는 건 본적인 실제로는 있다고 합니다만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의. 그게 2008년에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가 바로 검은 백조처럼 그 당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천재들이 다 뭐 이게 절대 사고 안 나는 금융이다. 큰 사고 났죠. 예상되지 않은 일이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사람은 기후변화를 블랙 엘리펀트, 즉 코끼리가 이미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코끼리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코끼리가 온 집안을 쑥대밭이 만들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더 큰 사고가 난다. 지금 기후변화를 그런 검은 코끼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참 아쉽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상학자를 저희 카이스트에 초빙을 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기상은 오늘 겪는 거고 기후는 내일 겪는 일이다. 그러니까 weather is what you get, climate is what you expect. 그러니까 기후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겪는 이런 아주 심한 기상이변의 배후에는 바로 기후가 당연히 자리 잡고 있지만 이건 나중 문제구나. 아까 제가 글로벌 탑 3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하는 쪽에서는 이건 내 임기 중에는 안 해도 되겠지. 뭐 아직 잘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도전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좀 눈 감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자, 지금 재밌는 게 글로벌한 측면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부정을 했고 그건 중국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사기 행각이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또 파리 협정 탈퇴를 얘기하기도 했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는 또 환경 EPA 예산을 30% 이상 삭감을 했고 G20에서도 기후변화 의제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아마 좀 불편한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GCF라는 녹색 기후기금, 국제기구를 유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여금을 들어서 UN에 대한 공여금 분기로 축소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세계 제1의 국가는 미국을 위해서라도 글로벌한 질서를 관리하고 글로벌 공공재 창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트럼프는 미국만을 위해서. 근데 이때 미국만도 사실 특정한 미국인을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지지는 아직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제 글로벌 질서가 굉장히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 와중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올 초 다보스 포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개방 동반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보호무역을 어두운 방에 비유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좀 사드 같은 일방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는 중국의 패권입니다. 양면성. 그런데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요. 여기가 사실은 이 장소가 과거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센터였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1시간 가까이 머물다 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했는데 자기가 절강성 성장 당시 채택했던 전략이 녹색성장이었다고.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에 그래서 저탄소 녹색 개발 아주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에 와서도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글로벌 청정 에너지 네트워크를 중국이 주도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저께 나온 소식인데 중국이 베이징에 있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몇십 년 안 된 거예요. 석탄 화력 발전소는 30년이 수명을 권장하지만 실제로 한 40년 씁니다. 좀 더 쓰기도 하고 한국은 좀 더 쓰려고 했는데 그리고 연초에는 무려 103기 해당되는 석탄 발전소를
건설계획 주소.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그만 이렇게 했어요. 중국이 그 이면에는 중국이 뭐 BYD 버스 전기자동차 생산 1위, 재생에너지 1위, 그리고 이 첨단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기회를 삼아서 정말 대국으로 가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어떤 그 글로벌한 그 리더십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의문스럽습니다. 중국의 뜻이 뭡니까? 중국의 그 어떤 외국 학자가 중국을 Me and the rest of the world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다 내 주변이다라는 사고방식이고,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그 글로벌 질서를 이끌어갈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나멀리라는 현상을 시작하기도 하고,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이 내용상으로는 뭐 미진하게 많았습니다만 그린고스를 통해서 G20의 이걸 핵심 의제로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 정상회의가 있어서 저도 가봤더니 프랑스에서 만든 기후 대응법의 이름이 녹색성장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 얼마 전에 리포트한 데에 따르면 한 20여 개 개국이 그린고스 플랜, 녹색성장 플랜을 짜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 기후 기금과 그리고 녹색 성장 기구를 한국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는 어찌된 연유인지 기후변화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당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의 증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기에 대한 제동을 거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 석탄 화력 발전소의 퇴출 로드맵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건설 계획 중인 것들은 아직도 계속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6차 그 전력 수급 계획이 언제 발표되냐. 그때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계획이. 2013년 2월이었습니다. 그게 그날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시는 날에 근접했을 거예요. 거의 그날이었을 거예요. 사실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이걸 상당히 통제를 하니까, 정권이 끝나니까 담당 부처에서 이걸 확 늘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늘리는 계획을 모르고 있었어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우리가 국제사회에 몸을 보이자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라도 다시금 제 역할을 하고 기회를 찾아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배경 설명을 하고요. 자, 이제 10대 전략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5년마다 작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장 상위 계획이고, 그걸 바탕으로 전력 수급 계획 등등이 마련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계획으로 다음 정부로 넘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이 우리나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전을 몇 개 더 지겠다는 발표를 하죠. 근데 막상 정책 당국자들과 얘기하면 과연 우리가 새롭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른바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밀양 송전탑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용납 안 하겠다라는 정서가 아주 큽니다. 원전은 그 자체로 경제적이라고 하겠지만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사후 처리 과정 등을 생각할 때 과연 정말 싼 거냐는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력에 관한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죠? 일본과 똑같아요.
전력을 어디서 수입할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